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전문입니다. 기업들이 연말 사랑 나누기에 한창입니다. 이 500억 원의 성금을 선뜻 내놓는가 하면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통큰 기부에 나서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삼성은 이달 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250억 원, LG와 SK그룹도 120억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 이들 4대 그룹이 집행한 기부금은 총 1,000억 원 규모이며 회사 기금 외에도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그룹은 100억 원, GS그룹은 40억 원, 효성그룹은 10억 원을 각각 기탁했고 한화와 LS, 롯데, CJ 등 그룹들도 조만간 이웃사랑 성금 기탁 행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그룹의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결식의료계층과 영세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62만 5천여 끼니가 결식의료계층에 제공이 됐습니다. 효성그룹도 최근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톤과 김장김치 1,500개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효성은 2015년부터 연 2회씩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400세트를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나눔 활동에 대해 효성 나눔봉사단장인 조현상 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그룹의 나눔으로 함께한다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요즘 기업들의 기부와 봉사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탁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이 세계 2위의 자동차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이 토요타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덜하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찾는 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토요타가 조금 늦었지만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이 전기차 비중을 100%로 꾸리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2030년까지 총 30종의 배터리 전기차를 선보입니다. 배터리 관련 신규 투자에 있어선 지난 9월 발표한 투자금액 1.5조엔 규모에서 2조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トヨタは世界中のお客様に支えられているグローバル企業です。トヨタブランドは170以上の国と地域で約100車種のエンジン車、ハイブリッド車、プラグインハイブリッド車、燃料電池自動車を投入してまいりました。さらにこれからバッテリー EV でもフルラインナップを実現し、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ビークルの選択肢を広げてまいります。具体的には2030年までに30車種のバッテリー EV を展開し、グローバルに乗用、商用各セグメントにおいてフルラインナップでバッテリー EV を揃えてまいります。 연간 350만 대의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제시함과 동시에 렉서스는 2030년까지 전 카테고리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를 판매하고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모델의 100%를 전기차로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電動化技術により車の可能性を最大限引き出すこと、それがレクサスにとっての電動化です。モーターが生み出すリニアな加減速、ブレーキのフィーリング、そして気持ちの良いハンドリング性能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運転そのものの楽しさを追求し、レクサスらしい電動車をお届けしてまいります。中でもバッテリー EV は
電動化がもたらす車の進化、その特徴が最も分かりやすく表現されたモデルとして今後のレクサスの象徴となっていくと考えています。その最新のモデルがレクサス RG です。 RG는 토요타 스바루가 공동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TN-GA 아래 설계된 첫 번째 렉서스 전기차로 SUV와 세단, 외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세계 2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전동화 전환 선언이 완성차 업계에 어떤 바람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학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의 대표 부촌이자 교육 1번지로 일컬어지는 이 강남구에 고급 주거단지 공급이 활발합니다. 이 도산대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섰던 고급 단지들이 이제는 삼성, 대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 열기에 힘입어 신규 공급에도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 최근 과열되는 아파트 청약 경쟁에 청약 통장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고급 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강남 개발과 함께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개발 초기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기존 강북 지역에 있었던 휘문고, 경기고 등의 주요 명문고들을 강남 한복판에 이전시켰습니다. 이는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현재 강남은 강남 8학군, 강남 학원가 등 최고의 교육 환경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주택은 개발 초기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이후 연안이 도래한 단지의 재건축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적은 세대수의 하이엔드 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영동대로, 도산대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주거 라인이 삼성, 대치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 학원가의 중심, 대치 사거리의 고급 주거단지 공급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전 및 가구를 적용해 차별화된 내부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세대 전용 창고를 비롯한 컨시어지 서비스, 발레 파킹 등 호텔을 방불케 하는 주거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휘문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명문 학군은 이미 대치동은 인정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많은 학원들이 모여 있는 대치 사거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삼성역과 선릉역,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지하철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이동도 용이합니다. 차량으로는 삼성로, 역삼로 등을 통해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지금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라든가 현대 GBC 최근에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지구에 대치동에 위치한 가장 큰 미래적으로 보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의 정점을 매번 갈아치우던 강남이 새로운 변화와 함께 또 한 번 발돋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교육,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한 강남에서 이번 단지가 새로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이제 검단입니다. 검단은 이제 수도권 서북부 대표 자족형 복합 도시를 표방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자, 검단 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2기 마지막 신도시로 손꼽히는 검단이 새로운 주거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검단은 인천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11.2제곱킬로미터 일대에 7만 5천 가구를 공급, 인구 18만 7천 명을 수용하는 자족형 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지난 10일 최초 지구 지정 이후 14년 만에 1단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총 31개 단지 3만 3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2, 3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서북부 대표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의도 약 4배에 달하는 면적에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이 복합된 도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인천 2호선 외에도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구간이 오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 검단 경명로간 도로 등 도로망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완성형 미래비전을 담은 검단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새로운 주거단지 공급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는 2024년 입주 예정으로 지구개발과 신규 교통망 개통 호재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단지 앞 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최근 주거 트렌드로 자리한 편리미엄 입지도 갖췄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앞뒤 창이 마주보고 있어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뛰어난 환기성으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에 비해 합리적 가격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1425세대 중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 거주자를 위한 물량도 배정했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어서 부피가 큰 생활용품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주변 교통과 편의시설은 가장 유심히 따져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갓 만들어진 새 집, 새로운 인프라로 수요자들을 맞이하는 이번 단지가 분양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네, BGM머니 초대석입니다. 자, 20년 전 당시만 해도 제대열 은행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특히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제대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국내 제대열 시장을 선도하는 메디포스트가 이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양윤선 대표, 김효선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오 벤처 1세대 기업 메디포스트,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보관해주는 제대혈 은행 사업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요.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의 무릎 치료제인 카티스템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대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 대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메디포스트는 2000년도에 설립돼서 21년 차 된 바이오벤처 1세대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처음에는 제대혈이라고 불리는 테tra혈 안의 줄기세포를 나중에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보관해주는 그런 제대혈 은행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줄기세포가 예전에는 그냥 조형물세포 이식용으로만 보관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들이 그 애들을 위해서 단기간 보관하는 용도로 그쳤다면 온 가족, 패밀리 전체를 위한 가족은행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용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보관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바이오 제약사로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허가받은 제품으로는 히딩크 감독이 무릎을 치료해서 조금 유명해진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저희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무릎에다가 넣어주면은 환자 자신의 연골, 조직을 서서히 재생시켜주는 연골 재생 치료제가 저희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사실 무릎 골관절염은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한 12%에서 15%는 유병률을 갖게 되는 환자 수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이긴 합니다. 인공관절을 받기 직전에 재생시켜줘서 훨씬 더 인공관절보다 좀 편안하고 또 하던 운동도 다 할 수 있고 하고 해주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카티스템 말고도 지금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릎에 주사만 하면 기존의 진통제보다는 훨씬 더 장기 효과를 가지면서 기능도 좋아져서 아직 수술은 조금 꺼려지고 그 앞 단계의 환자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제야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면역세포, 줄기세포 외에도 면역세포라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뮤니크라고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회사를 이제 올 4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조금 지금 순조롭게 계획한 대로 그 제대혈 면역세포를 가지고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저희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원료를 약으로 과연 쓸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초기 단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메디포스트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기술에 대한 확신은 좀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저희 목표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시기를 갖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볼보와 중국 지리 자동차가 합작한 전기차 전문 브랜드 폴스타가
21일 한국 시장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 이름이 낯선데요. 자, 그런 만큼 국내 시장 흥행으로 이어질지 어떨까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 1월이면 도로를 질주하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별 모양 엠블럼의 전기차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1일 한국에서의 중장기적 사업 전략을 밝히고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폴스타는 볼보 자동차에서 독립한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 브랜드로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We aim to be present in 30 global markets by 2023, aiming to launch one new EV each year through to 2024. 내년 1월 국내 출시하는 첫 모델은 5도어 패스트백 폴스타2로 최대 408마력 및 660Nm의 강력한 성능과 1회 충전 시 540km라는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합니다. 2022년 플래그십 SUV 폴스타3에 이어 2023년엔 중형 SUV 폴스타4, 2024년에는 대형 스포츠 세단인 폴스타5를 출시하는 등 준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인 폴스타. 폴스타는 온라인 차량 구매 방식을 적용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한 구매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차량 주문뿐만 아니라 시승 신청과 문의, 그리고 예상 출고일을 익숙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끊김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폴스타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안착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가이딩 스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와인, 반려동물 등 이 전문 매장 특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롯데마트가 자체 브랜드 룸바이홈을 앞세워 날로 커가는 리빙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롯데마트는 룸바이홈 랩을 향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가두점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전문 매장 특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리빙 전문점 룸바이홈 랩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주거 공간을 꾸미는 수요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객 취향이 다양화하면서 인테리어와 가구에 대한 고객 수요가 커지자 롯데마트 안에서 운영하던 홈리빙 PB 룸바이홈을 단독 매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집에 대한 개념이 휴식을 하는 곳에서 점차 나의 취향이 반영되고 표현하는 곳으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홈퍼니싱 전문 매장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기능주의란 차별화를 키워드로써요. 좀 더 차별화되고 사람들한테 쓰임이 되는 제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미 신세계의 자주와 이케아, 모던하우스 등 리빙 전문점이 포진해 있는 만큼 룸바이홈 랩은 상품에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리빙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 제품을 강화하고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한 PB 제품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 고객들은 저렴한 아이템 구매를 위해선 이케아를 찾고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선 백화점 리빙 전문점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룸바이홈 랩에선 저렴한 상품부터 고가 상품까지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초고가의 백화점 리빙숍과 가성비를 강조한 기존 마트 리빙숍 사이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PB와 기존 제조업체 브랜드의 구성비가 8대2 정도이던 대형마트 리빙관념을 깨고 제조업체 브랜드 구성비를 절반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10년 이상의 전문적인 제품 디자인 경력을 가진 디자이너와 MD들이 코업을 해서 차별화된 제품 PB를 메인으로 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문적인 브랜드 상품을 콜라보하여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서 더욱더 디자인과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라이프 큐레이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4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성장했고 올해는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경쟁력을 갖춘 리빙 전문점 룸바이홈 랩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도해 이를 대형마트로까지 유입시키고 향후 가두점 진출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 게임을 만들 때는 게임 엔진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게임 속에서 보는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그래픽은
다 이 게임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엔진이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입니다. 이번에 이 언리얼 엔진에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적용한 데모를 내놨습니다. 영화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리얼합니다. 임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How do we know what is real? 무엇이 실제인가?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가상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얼리얼 엔진 5 기술로 담은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얼리얼 엔진 5 익스피리언스가 공개됐습니다. 실제인지 그래픽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인 캐릭터들과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빛의 표현 등 에픽게임즈는 이 데모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한 메타버스에 이르는 첫걸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하고 가상하고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진정한 메타버스로 가는 그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보게 되실 거기 때문에 한 20년간 내 사고에 전환점을 주는 큰 기억으로 매트릭스 영화가 남아 계시다면 10년 뒤 지나서 오늘을 또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를 정말 리얼타임으로 구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경험을 처음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얼리얼 엔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용성을 지닌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입니다. 이미 수많은 대작 게임에 이 얼리얼 엔진이 적용됐는데요.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를 통해 에픽게임즈가 한층 강력해진 얼리얼 엔진 5의 기술력과 스케일을 입증했다는 평입니다. 더욱 사실적인 사람과 소리를 구현한 메타휴먼 그리고 메타사운드는 물론 1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시를 제작하는 데도 많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나나이트라는 가상화된 지오메트리 시스템을 통해서 합쳐서 이 화면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되지 가장 퍼포먼스 좋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이나믹 라이트가 됩니다. 낮과 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 나나이트와 루멘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언제 조작해야 하는지 기다릴 정도로 초반에는 영화가 재생되는 줄 착각할 정도의 그래픽 수준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차량의 숫자, 화면을 채우는 메타휴먼의 숫자도 직접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걷고, 뛰고, 날아다닐 수도 있으며 빛의 표현도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차량과 부딪히면 부딪힌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현실성이 높으며 나나이트 기능을 통해 건물과 도시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얼리얼 엔진 5가 열 메타버스의 새 시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관객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극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장과 영화 관련 기업들은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줄줄이 소중한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개멸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 계열 직영과 달리 당사는 중소기업이었으며 현재는 매출 급감으로 소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영화관도 해당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당사는 이번 손실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트윈코리아는 세계 최초의 물리공간 융합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현재 공간상에 존재하는 100m 바이 100m를 셀로 만들고요. 하나의 셀 안에 있는 여러 상점들과 식당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식당과 상점에서 사용자들이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디지털 공간으로 융합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트윈코리아는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또 1분기에 거래소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종을 다양화하는 거를 이제 확대해 나갈 거고요. 내년 안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식신이 코스닥 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